다음에 이생규장전이랑 잘못 눌렀다. 어쨌든 잠깐만요. 또 뭐지? 잠깐만. 이건 뭐지? 학교에서 이거 나갔나? 김천수의 꽃? 중학교 때 학교 교과서에 따라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나 근데 수업 못 들었다고. 오케이, 봤어. 이 작품은 음, 관념적, 주지적, 관념적은 알겠고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생각을 위주로 구체적인 사물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념, 의미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 주지적이라는 건 이 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어, 지성 혹은 이성 중심의 시라는 거예요. 좀 머리로서 이해해야 하는 감정적 위주의 시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주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정 그거다. 주제는 존재의 본질, 존재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건데 어떤 철수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철수 친구야. 근데 철수와 음, 지내면서 철수를 내가 나쁜 아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게 과연 철수의 본질일까? 왜냐면 나와의 관계에서는 철수가 친구의 관계지. 혹은 부모님에 있어서는 자식일 거 아니야. 철수가 부모와 관련돼서는 또 만약에 여자친구였으면 남친이 될 거고 누군가에게선 손주일 거고 할아버지 앞에서는 그다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될 거고 등등등의 수많은 여러 상황에서 내가 철수를 나쁜 아이라고 판단한 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한 거지 이런 관계를 다 끊어내고 관계가 다 없는 상태에서 철수, 이름조차도 필요 없이 그 존재가 철수라는 이름은 편의상 붙이자. 철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가지는 본질은 뭐냐? 우리는 본질을 알 수 있어.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앉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자의 목적이나 쓰임을 규정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떼어내놓고 볼 때 철수만이 가지는 그 본질은 뭐냐?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요 작품이야. 이 작품은 그것을 탐구하는 작품. 연애시로도 얘기는 되긴 하는데 이 작품은 사물에 대한 인식론,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존재론, 철학적인 어떤 철학 사상이 좀 배경이 된 작품이라는 얘기고요.
간절한 어조,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해다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존재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 확대한다. 점점 정도가 세진다는 얘기야. 1, 2, 3, 4연 이렇게 구성이 있으니까 요것 좀 알아두면 되는데 고거를 바로 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일종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거, 명명행위입니다. 여기서 명명행위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전에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 없는 존재의 상태. 이름을 부르기 전엔. 그런데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근데 그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존재일 수 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꽃이 됐다라는 거야. 의미 있는 존재. 내가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소망이죠. 나도 이름이 불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 빛깔과 향기는 나라는 사람의 본질, 나라는 사람의 본질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에 딱 맞는 이름을 불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나도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고 싶다. 뭐뭐 해다오, 뭐뭐 하고 싶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와 너를 포함한, 이건 좀 오바지. 너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얘네들도 다 의미 있는 걸 얘기하죠. 여기 그래서 1, 2형까지를 보면 나가 그 너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여기선 그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고, 이번엔 나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확대된다는 거야. 점층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였다가 의미 없는 존재인 몸짓이었다가, 이거를 인식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 요게 그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불렀죠. 그럼 그가 나를 부르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서로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인식의 점층적 확대. 보통은 여기서 나온 몸짓과 꽃, 그다음에 무엇, 눈짓은 의미 없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이름을 부름으로써 의미를 갖는 존재로서 나타난단 말이야.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건 꼭 학교 학습지 꼭 봐줘. 꽃과 눈짓의 차이를 구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거야.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꽃은 일방적으로 너를 인식해서 너의 의미를 규정한 게 꽃인 거지. 그도 나를 불러서 나도 꽃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얘기를 했지. 일방적이라면 눈짓은 어때? 눈짓은 나와 너가 서로 이름을 부르고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의미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눈짓이 좀 더 확장된 의미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근데 어쨌든 의미 있는 존재의 것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음 학교에서는 꽃을 위한 서신은 아직 안 배웠을 것 같고 시험범위 나온 게. 여기 잠깐만 보자. 정리된 거.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한 게 좀 그래요.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꽃에서 이름 부르는 행위는 자 봐봐.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를 가지지 않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 몸짓일 뿐이야. 의미 없는. 처음에 그는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됐다. 이때 꽃은 실제 사물인 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다이어리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와서 베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써도 돼. 꽃은 그 사람이 갖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이지 진짜 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갖는 의미를 꽃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다. 그것 좀 알아두고 몸짓과 빛깔과 향기 이런 것들 알아봐 주시고요. 꽃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왔고 꽃은 의미 있는 존재. 자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명명이라는 단어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을 불러주는 건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 라는 걸 알아두고 하나의 몸짓, 의미 없는 상태, 의미 있는 상태, 눈짓도 의미 있는 상태, 의미를 획득한 상태.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꽃, 무엇, 눈짓 보통은 의미 있는 것으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나올까 싶네. 이거는 뭐냐면 봐봐. 나는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은유법이거든요. 일부 나온 겁니다. 일부 시중에.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자, 나의 손이 닿는다는 건 존재의 본질을 음, 인식하려는 행위, 시도인데 근데 그것이 닿으면 오히려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둠, 무지한 상태, 알 수 없는 상태. 너는 어둠이 된다고 얘기해요.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아직 이름을 부여하지 못한 상태 제대로. 여기서 내가 왜
지금 위험한 짐승이야. 시방은 지금 나를 왜 위험한 짐승이라고 했냐면 나가 너를 손을 대면 손을 손이 닿는다고 할까? 손이 닿게 되면 너는 오히려 어둠, 알 수 없는 상태. 오히려 나는 너를 까맣게 만들어버려. 어둡게 만들어. 무슨 얘기냐? 손을 닿으면 너가 누군지 알 텐데, 아까 철수 얘기했잖아. 내가 그 너라는 애를 착한 아이라고 해봤다고 칩시다. 착한보단 나쁜 게 낫나? 나쁜 아이라고 우리가 본질을 파악했다고 치죠. 근데 그게 너는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규정이 되는데 과연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인 거냐?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대상의 존재의 본질 파악의 어려움을 의미를 부여 못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손이 단 손으로 닿아서 만지려는 시도를 하지만 그런 나의 행위가 너의 진짜 모습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 그게 겁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파괴할 수도 있어. 그렇게 돼서 그것을 얘기한 거다. 똑같은 작가가 쓴 건데도 말이야. 자, 여기서 나오지. 꽃을 위한 서시에서는 자, 우리가 읽은 꽃은 명명행위를 통해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음을 얘기하지만 꽃을 위한 서시에서는 존재의 본질 파악이 결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장정일의 그거 한번 나가보자. 패러디시야. 이게 원래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되게 연애시 같기도 해. 연애시로서. 그 사람은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나만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길 때 그 관계를 얘기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이것은 존재의 본질인 거고. 그 봐봐. 김춘수의 존재론적인 시 꽃을 패러디한 작품 제목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제목 자체가 되게 신선하긴 한데 보자. 김춘세 씨가 관념적인 존재인 꽃을 소재로 등장. 왜 관념적이라고 그래? 꽃은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근데 왜 관념적인 존재라고 얘기했니? 진짜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선. 그러니까 그가 내게 갖는 의미로 본다면 다양한 사물 중에 베개라고 할 수도 있고 편안하니까. 아니면 음, 뭐 내 일정이나 계획들을 잘 조율해 주니까 다이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똑같은 글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하필 꽃이라고 했는데 그때 꽃은 어, 관념적인 존재이다. 그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이 뭘까? 아,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난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 편해. 편해. 편하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아, 베개라고 하자. 그래서 베개를 보고 그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꽃을 관념적 존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에서는. 김춘수의 시에서는. 그런데 이 장정일의 시에서는
직접적인 사물인 라디오를 소재로 등장시킨다. 구체적인 사물을 들어있는 거예요. 사물로서. 그가 라디오라는 게 아니야. 얘는. 자, 화자는 자신이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뭐 누군가가 그냥 가서 눌러주길 바란다.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켠다라고 나오잖아. 자, 패러디입니다. 자, 관념적인 건 마찬가지고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 인스턴트식 사랑.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비판이 이 작품의 주제다. 자, 패러디의 기법을 사용했고요. 꽃의 운율과 통사 구조 등 형식적인 면을 그대로 빌려 썼습니다. 자, 오규현의 패러디는 꽃의 패러디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봅시다. 시로 바로 들어가죠. 여기 지금 김춘수의 꽃의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라디오의 경우는 이런 거. 단출로인 무의미했어. 그래서 라디오에 그냥 지나지 않았는데 단출로에서 전파가 됐고 그것은 사랑이 됐어. 자, 좀만 더 가봐. 시를 실제로 읽을게. 요 패러디된 양상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제재를 꽃 대신에 라디오로 잡았고 이름 부르기 말고 단추 누르기로. 이름 부르기는 명명행위였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변화는 몸짓이었던 의미 없는 소리가 꽃이 되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화자의 바람과 태도, 의미 있는 존재 되고 싶어한다. 여기 이거는 인스턴트식. 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렇게 쉽게 만나고 헤어지길 바란다라는 걸 약간 비판하는 시가 되겠다. 음, 뒤에 나와 있는 거 설명들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실제로 빨리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김춘수의 시가 사실적인 존재가 아닌 관념적 존재인 꽃을 등장시켰다면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을지가 좀 궁금해. 학교 학습지 꼭 봐주시고 이 작품은 가시화될 수 있는 사물이면서 생필품의 하나처럼 된 라디오를 소재로 등장시킨다. 시를 직접 보죠.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 자, 단추를 누른다라는 게 김춘수 꽃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단추를 누르는 건 존재. 라디오는 누르기 전에 그냥 사물인 라디오. 이때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했다. 이때 단추를 눌러야지만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도 뭐 그렇게 본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관계를 맺는 행위. 여기 설명에선 됐나요? 상관없겠습니다. 단추를 눌러줌으로써 여기에서는 꽃에서 이름 부르는 거랑 그것을 패러디한 거긴 한데 요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 밑줄은 여기만 가 있으니까 단추 누르기 전 그 단추를 눌렀을 때 여기를 봅시다.
그와 소통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해석이 일회적인 사랑의 표현. 어쨌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 건 맞습니다. 전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됐다. 단추를 누르는 행위는 사랑을 하는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의사소통의 행위이기도 한데 더 가보죠. 여기서 단추 그 자체는 그런 소통의 매개체, 그런 표현의 어떤 수단 이런 거다. 그럴 때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에 버튼을 눌러다오. 이거는 나의 본질이라기보단 현대인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굳어버린 핏줄기, 황량한 가슴 속이라고 표현했다. 황량한은 쓸쓸한, 슬픈 뭐 이런 것들이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사랑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진 나가 그 너라는 단어는 여기 지금 나오진 않네요. 자, 그의 단추를 눌러준 거고 사면에선 그 누군가가 나의 단추를 누르는 나도 라디오인 거야. 통해 전파가 되고 싶은 소망. 그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랑이 되고 싶다. 전파는 사랑인 거야.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요때 라디오. 아까 라디오는 라디오에 불과했다.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맨 마지막에는 그 구조를 보세요.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 문제, 구조는 이게 문제란 말이지.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게 마음대로 되면 그게 사랑이니? 음. 자, 현대인의 일회적이고 편의적인 사랑. 현대인의 인스턴트적인 사랑. 이 작품은 그런 사랑에 대한 소망이지만 주제의식은 그에 대한 비판. 비판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는 다 설명이에요. 다른 교과서나 있었던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여기 지금 라디오 음면 문제 전파 의미 있는 사랑의 대상. 그런데 마지막에 크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이라는 마지막 그 구절은 그 사랑의 정체가 뭐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랑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판인 거고요. 아까 뭐였지?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른다. 명명행위죠. 이름 부르는 거 그대로 썼네요. 라디오 같은 거 안 나오고.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름 부르기 전 그의 모습은 기다림이었다. 뭘 기다리냐? 왜곡될 순간을 기다린대. 여기 1연에서 되게 중요해. 나나 그나 모두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자,
명명행위가 행위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는 왜곡될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고 그도 알고 왜곡될 순간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명행위란 존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다. 이때 그것은 뭐죠? 이름이 불리기 전의 모습이죠. 이때는 아직 왜곡되기 전의 상태. 어쩌면 본질 그대로를 가진 상태. 그대로의 상태. 그것은 기다림은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걸 기다림이 꼭 본질이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러니까 이름이 불림으로써 본질이 왜곡되기 전의 상태가 그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드디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의 모습을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꿨다. 내가 부른 이름대로의 모습. 이건 뭐예요? 본질이 왜곡된 것을 얘기하죠. 명명행위로 인해서 드디어 본질이 왜곡됐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하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그럼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풀, 꽃, 시멘트, 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아닌 금자나 네, 의. 자, 요건 뭐예요? 왜곡 전의 상태죠. 이것이 아닌 왔을 때 이런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어떤 의미 틀? 의 의미 틀. 자, 드러내 볼게. 가 아닌에 걸리지 똑같이 의미의 틀. 그래서 얘랑 얘를 같다고 보면 돼. 얘랑 얘를. 그러면 색칠하지 않은 얘네 둘이 바로 뭐냐? 이름을 원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그가 나에게 와서 이것이 아닌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아닌 이런 존재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인에 걸리는 요 소재들은 뭐냐? 대상의 본질. 이름이 불리기 전, 이름이 불리기 전 있는 그대로의 상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물 정도. 이런 거지. 그러면 얘는 뭐냐?
이렇게 따로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니 솔직히 그런 풀이나 꽃들이 이름이라는 게 솔직히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이름을 붙였잖아. 내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떤 의도나 의미를 부여하잖아. 내가 부여한 그건 그럼 다음부터 그 이름으로 부를 때 계속 그 의미로 걔를 부여하면서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니 의미의 틀이 내가 부른 이름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풀인데 금전화라고 부르고 꽃인데 박약이라고 이름 붙였고 얘네들이 다 뭐예요? 언어로서 이름 붙인 형태인 거죠. 언어로서 이름 붙인 형태. 의미의 뜻. 요건 바로 뭐다? 내가 붙인 이름으로 인해 이름 내가 부른 이름으로 인해 의미가 본질이 왜곡된 모습이죠. 이때 의미의 틀은 의미의 틀은 본질이 아닌 이름을 붙인 자가 의도한 어떤 세계, 의미 세계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들은 모두 이름 붙이고 싶다. 되게 신기하지? 여기는 봐봐. 나가 너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연도 나가 너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세 번째도 나가 너를 이름 불렀습니다. 그 그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가 없어요. 그게 좀 다르지. 근데 마지막은 우리로 또 나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름 붙이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그리고 봐봐봐. 모두 명명하고 싶다. 여기를 좀 띄워보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일종의 도치라고 보면 되겠고 이 이름 붙이고 싶은 행위 그 자체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싶은 소망인데 그것이 항상 뭘 일으켜? 이름 붙이는 게 그래서 나는 너의 본질을 인식하고 싶고 너도 나의 본질을 인식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 소망이 있잖아.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본질의 왜곡을 일으키죠. 그는 그러면 이름을 붙이면 명명하면 명명한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돼. 이때 의미의 틀 다시 얘기합니다. 본질이 아닌 상태. 본질이 왜곡된 왜곡된 모습 이런 것들 혹은 의미를 갖게 되면 완성되면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기다림 그것. 자, 이때 다른 모습이 될 순간은 뭐냐? 다른 모습이 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다른 모습은 다른 이름으로 또다시 불리게 된다는 거죠. 또 나는 지금 그를 불러서 그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왜곡된 모습을. 그리고 나서 그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으로 불려서 왜곡됐지만 그는 또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서 또 왜곡되겠죠. 그러면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런 걸 기다리는 존재. 그걸 왜 기다릴까요? 굳이 따지자면 자기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존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영원히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 해석을 보시면 자, 이 시는 명명의 순간을 왜곡될 순간으로 미리 단정하고 여기 있죠? 이름과 언어가 갖는 한계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부른 주관, 부른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그는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왜곡되거나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끝내 기다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본질의 모습을 그대로 갖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문제는 별로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 정도 하고 됐나?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 수업은 그 지금 준 문제들을 좀 풀어봐봐. 그리고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생규장전 들어가고 모의고사 좀 나가볼게. 요 필기한 거 다시 또 보내주도록 할 거고 그러면 어제 수업하고 오늘 수업해서 학교 시험 범위에서 이론 부분은 학습지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이생규장전이랑 이번에 모의고사 봤던 시험에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본문의 내용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했고 이거 파일 보내줄게. 어제 수업한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알았어. 수고해. 수고했어.